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재벌 3세가 단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리고 시골로 향한다면? 하지만 그건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면 회사를 이을 자격도 없다. 완벽한 외모와 학벌, 재력을 가진 하연그룹 외동딸 하연주.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서울대 출신 청년 농부와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게 끌리는 마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신분 폭로까지. 과연 연주는 진정한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시와 시골, 진심과 거짓 사이에서 펼쳐지는 애틋한 로맨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하연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입은 낡은 트레이닝복,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대신 대충 묶은 머리, 그리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이게 정말 내 모습이 맞나? 하연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버지, 정말 이런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하연주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연그룹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유언장에는 뜻밖의 조건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면 회사를 이을 자격도 없다. 3개월간 내 고향인 거창에서 정체를 숨기고 살아보라. 비서는 차에서 내리며 하연주에게 마지막 지시사항을 전했답니다. 사장님, 정말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경영권 때문에 이런 모험을. 그만해. 아버지의 뜻이야. 3개월 뒤에 보자고. 하연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낡은 버스에 오르는 하연주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경남 거창까지 하연주의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시작됐지요. 버스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유나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갈 그녀의 보금자리는 아버지가 태어난 낡은 시골집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에서는 거미줄이 흔들렸어요. 이런 곳에서 3개월이라니. 하연주는 한숨을 내쉬며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새로운 아가씨 맞제? 이장님이 마을 일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 내일 아침 6시에 마을회관으로 오래. 문 밖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6시요? 하연주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평소 아침 10시 전에는 일어난 적 없는 그녀에게 6시는 한밤중이나 다름없었죠. 하연주는 창문을 열어 마을을 둘러봤어요. 저 멀리 초록빛 들판과 그 사이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유독 한 남자가 눈에 띄었지요. 하연주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하연주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난 그녀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녘 마을은 이미 활기찼습니다. 어서 와요. 늦을 줄 알았는데. 이장님은 하연주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은 모내기 돕는 날이니까 장화 신고 저기 태수 따라가 봐요. 하연주가 고개를 돌리자 어제 들판에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강한 피부를 가진 그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태수입니다. 유나 씨죠? 농사일은 처음이신가 봐요? 태수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서울에서 왔어요. 처음이라 서툴 수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논으로 향했어요.
하연주는 그를 따라 논에 들어섰지만 첫 발부터 진흙에 푹 빠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태수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죠. 괜찮으세요? 조심해야 해요. 논바닥은 생각보다 미끄럽거든요. 태수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하연주는 태수의 지시에 따라 모를 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세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왔지요. 몇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손은 물집으로 가득 차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하연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태수는 물병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먹는 쌀 한 톨에 농부의 땀이 100방울이라는 말, 이제 실감 나시죠? 점심시간 마을 사람들은 큰 나무 아래 모여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하연주는 준비해온 것이 없어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어머니가 항상 많이 싸주시거든요. 태수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서울대 출신이라면서요? 왜 이런 시골에서? 하연주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제가 원하는 삶은 달라요. 저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하연주는 태수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 성공이란 항상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 더 큰 권력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수의 눈에서는 그 어떤 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고 진실된 행복이 있었지요. 다음 날 밤 하연주는 태수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하연주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지요. 태수는 담요를 펴고 앉았어요. 이리 와서 앉아요. 별자리 알려드릴게요. 하연주는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어요. 태수는 하늘을 가리키며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저기 보이는 건 북두칠성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대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연주는 별보다 태수의 옆모습에 더 시선이 갔어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선명해 보였지요. 태수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이 생활이 행복한가요? 더 큰 꿈이나 목표 같은 건 없나요? 하연주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행복은 자신이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행복은 부모님과 함께 이 땅을 지키며 사는 것,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작은 삶일지 몰라도 저에겐 충분히 큰 행복이죠. 하연주는 태수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녀는 항상 더 많이,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삶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지요. 근데 유나 씨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태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하연주는 무릎을 끌어안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그저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태수는 하연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정답은 천천히 찾아도 돼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소원 빌어요. 태수가 외쳤습니다. 하연주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조심스럽게 하연주의 손을 잡았어요. 하연주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처음 느끼는 감정으로 가득 찼지요. 햇볕이 따스한 오후 하연주와 태수는 마을 앞 강가에서 딸기 축제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주요 수입원인 딸기를 알리기 위한 연례 행사였지요. 이 현수막은 저쪽에 걸어요. 태수가 지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팀이 되어 일했어요. 그때 하연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의 전화였어요. 사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부사장님이 경영권 도전을 선언했어요. 하연주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어. 계약서 검토해서 메일로 보내줘. 전화를 끊은 하연주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있는 친구 연락이었어요. 하연주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다급히 뛰어왔어요. 큰일 났어. 강물이 불어나서 딸기밭이 위험해. 갑자기 내린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비닐하우스가 있는 낮은 지대로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비닐하우스를 지키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기 시작했어요. 하연주도 망설임 없이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나르며 온몸이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었지요.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하연주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유나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들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저만 편할 수는 없잖아요. 하연주는 힘든 와중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을 사람들은 비닐하우스를 지켜냈어요. 모두 지쳐 쓰러질 듯 했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태수는 하연주에게 수건을 건네주었어요. 하연주가 수건을 받는 순간 그녀의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태수가 주워주려 했지만 지갑이 열리면서 하연주의 진짜 신분증이 보였어요. 하연주, 하연그룹 대표이사. 태수는 신분증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연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신분증을 가로챘지요.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장님이 그 광경을 목격했고 순식간에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하연주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태수가 하연주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왜 정체를 숨겼어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재미있는 시골 체험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가요? 하연주는 태수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라고.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보고 싶었던 건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누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 말에 하연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태수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갔고 하연주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하연그룹 사장이래. 우릴 구경거리로 삼은 거야. 가난한 사람들 놀리려고 온 거네. 하연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연주는 고민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까? 그러나 그건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유언도 지킬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 태수와 이대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연주는 깊은 생각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연주입니다. 네, 하연그룹 회장의 딸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건 결코 여러분을 속이거나 놀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저는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러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함, 서로 돕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이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하연주는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의 밭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병원에 실려간 할머니의 병간호도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태수는 멀리서 그런 하연주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연주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하연주는 홀로 폭풍에 부러진 비닐하우스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그녀는 묵묵히 무거운 파이프를 들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태수였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요. 다칠 수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지만 그의 행동은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비닐하우스를 수리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비가 그치자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서울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하연주는 진흙 묻은 손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저를 여기로 보냈는지. 진심은 화려한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조용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태수는 하연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전에 없던 깊이가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연주와 마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었지요. 특히 태수의 어머니는 하연주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가,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가. 태수 어머니의 초대에 하연주는 기쁜 마음으로 응했어요. 태수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수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지요. 연주 양, 우리 태수가 서울대 나온 거 알고 있지? 하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었습니다. 이 녀석, 서울에서 큰 회사 다녔어. 월급도 엄청 받고. 그런데 갑자기 시골로 내려온다는 거야. 태수 아버지의 말에 하연주는 놀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 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의사는 시골 생활이 좋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내려온 거야. 하연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출세를 포기하고 부모님을 위해 시골로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려와 보니 도시에서보다 더 행복하더라고.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식사를 마치고 태수가 하연주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수 씨, 아직도 화나요? 하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실망했던 것 같아요. 진짜 모습을 숨기고 만난 사이라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하연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연주를 바라봤어요. 유나로 있을 때의 모습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연그룹 사장님 하연주가 아니라 그냥 유나로 있을 때 보여준 모습이. 하연주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유나로 있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아무런 가면 없이 그저 제 자신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태수는 천천히 하연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진짜 모습으로. 태수의 말에 하연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해요. 비서가 급하게 말했지요. 하연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회사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서 찾은 새로운 삶을 선택할지.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3일만 더 주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하연주는 비서에게 부탁했습니다. 비서가 떠난 후 하연주는 태수를 찾아갔어요. 태수 씨, 저 서울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돌아오실 건가요? 하연주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답을 알려드릴게요. 서울로 돌아온 하연주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정장을 입은 직원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장님, 이사회가 곧 시작됩니다. 비서가 알려주었습니다. 하연주는 깊은 숨을 내쉬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이사들은 모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연주 사장, 3개월간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회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이사가 따져 물었어요. 하연주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경영권 문제입니다. 부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주주들도 동요하고 있어요. 다른 이사가 말했지요. 회의는 길고 치열했습니다. 하연주는 자신의 경영 비전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시골 마을과 태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연주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하연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모든 이사들을 다시 소집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연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구조를 바꾸고 싶어요.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하연그룹은 앞으로 지역상생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사업부의 책임자가 되겠어요. 하연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하연주의 단호한 모습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하연주는 바로 짐을 쌌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하연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 있어. 그녀는 서둘러 거창으로 향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주는 태수의 집으로 향했지요. 태수 씨, 태수 씨. 하연주는 태수의 집 앞에서 그를 불렀어요.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연주 씨, 돌아왔네요?
네, 돌아왔어요. 이제 제 진짜 모습으로요. 하연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회사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지역상생 사업을 담당하며 이곳과 서울을 오가려고 해요. 그리고 태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연주의 고백에 태수는 놀란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낡은 트럭을 몰고 서울 하연그룹 본사를 찾았어요. 임원들은 그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하연주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장터 하나 열어주세요. 지역 농산물을 직접 서울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하연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태수 씨가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그건 좋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하연주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제가 서울에 올라올게요. 연주 씨 보러요. 태수의 말에 하연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제 제안은요? 하연주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수는 하연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일 보자고 하죠. 당신의 진심, 이제는 완전히 믿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이 아닌 서로를 지켜보는 마음으로 증명되었지요. 풀꽃처럼 소박하지만 진실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연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눈은 성공한 경영자의 자질일 뿐 아니라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도시와 시골, 기업과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언제나 태수가 함께하고 있지요.